이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 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74,167원에 비중 3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2월달, 3월달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달 되셨는데 현대로템 또 방산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현대로템 사실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7만 원대였다면 지금 2월 달 부근이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상당히 등락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끌고 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까지 오늘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워낙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방산과 그다음에 레이 사업부가 모두 다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방산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폴란드 쪽이라든지 기타 방산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작년에 동사의 전체적인 실적을 이끌어 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뭐 사우디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산 섹터, 방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산은 계속 너무나도 작년부터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지만 레이 사업부는 모로코가 처음에 수주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이게 되나 안 되나 많은 시장에서는 많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2월 달에 이제 모로코 2.2조 원 수준의 모로코 수주를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5월 달까지 국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대만 쪽 또 수주를 1조 원 가량 따냈기 때문에 레이 사업부까지 실적을 엎어주고 있으니까 더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보면은 14만 원대에서 17만 원 정도 선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신다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전고점을 오늘 완벽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상단의 저항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14만 원 정도 선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뚫었던 이유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에 물론 매수세와 관심을 보였던 종목이었지만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5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건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다면 수탄매일 그리고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주가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강한 매도세, 뭐 10만 주, 20만 주 이 이상의 어떤 매도세가 강하게 취해가 됐을 때는 함께 조금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단기적으로 또 악재가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방산이라든지 레이 사업부에서 혹시라도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일단은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끊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전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전 저점 이탈 시에는 기계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1만 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거기 도착하지 않더라도 14만 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수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14만 원 목표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2차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답답한 점들이 모두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마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1,300원에 5%.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한 10일 됐어요. 네, 10일 되셨는데 현재 그래도 수익 중에 계신데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요.
네, 이주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막 낮은 편은 아니세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2월 달에 6만 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9만 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낮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약간 트럼프의 아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 주가를 바라보는 이런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견해는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고 지금 이마트에 대한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건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 외형 성장에 대한 정체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마트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것이 과연 그 실적이라던가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정용진 회장이 지마켓이랑 알리바바를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구체적인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러한 것이 또 모멘텀이 되면서 만약에 하필 또 홈플러스에 대한 사태와 겹치면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 모멘텀이 연속성이 있을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24년도 2월 달에 이 고점이 9만 원대 부근이었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만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또 무너져가지고 이 88,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88,000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큰아들과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혹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려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중기로 들어갔어요. 아, 중장기 쪽으로 좀 보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어떠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주가 자체만 딱 봤을 때는 뭐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88,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은 좀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 SDI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만 원에 1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유,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지상증자 하기 전에. 아, 최근 주가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이주호 본부장님한테 네, 부탁드릴게요.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좀 예.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빠지셔가지고 좀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하고요. 아, 네.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4월 9일 날 저점이 16만 6,4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점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비중 확대를 하지 마시고 SDI가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면서 이탈하지 않느냐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돌렸을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9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비중 확대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비중 확대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손실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좀 19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 확대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힘이 생기면은 추가 매수를 해라는 말씀입니까? 네네네.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SDI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가 딱 측면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과연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추세를 돌리는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던가 뭔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BMW에 납품을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 시점, 이러한 부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SDI가 지금 굉장히 저는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가만 딱 보면은 계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좀 손이 선뜻 나가진 않지만,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은 약간 중국에 방문을 하고 지금 BYD랑도 만나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원통형 배터리를 확대하려는 모습들을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왕 20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땐 비중 확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이 아닌 19만 원 위로 올라와서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비중 확대를 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16만 원 6천 원 부근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도 이거 싸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니 더 내려가고 하니까 이제 이쯤에서 이게 바닥이 아닌가, 여기서 또 놓치면은 도로 또 20만 원대 또 물타기 하면은 매 마찬가지니까 좀 수익을 볼까 하고, 저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데 이걸 좀 적금 들었다 하고 샀던 건데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은 뭐 SDI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주가가 싼 건 맞습니다. 싼 건 맞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부족한데, 그 모멘텀이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채워질 것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된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메인으로 밀고 있는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3원계 배터리가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SDI가 이번에 유상증자도 그렇고 지금 이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라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9만 원의 비중 확대도 좀 내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일단 좀 놔둬 보시고 하반기 이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삼성 SDI 같은 종목은 뭐 단기에 짧은 기간에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 편하게, 좀 편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긍정적인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음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저희가 무조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에 대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친절하신 이주원 부장님. 네,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일정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은데 지금 뭐 워낙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일단 트럼프 여보세요? 대통령.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주상 전화입니다. 네, 수가 많으신데요. 네, 네, 여보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요. 네네네네.
LIG 넥스원이요. LIG 넥스원이요. 혹시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4월 초경쯤 된다 한 10일 전에요. 4월 10일 전에 전에요. 24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30%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매수는 그 21선 짓지 않은 데서 잘 이렇게 사는데 네. 팔을 적에는 잘 못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좀 여쭤보라고 어떻게 내 적을 팠으면 하고 이게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한 달 좀 한 달 네. 정도 됐겠네 이제요. 정말 주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좋은 가격대에 매수 정말 잘하셨고요. 특히나 예, 지금 예.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다음에 3대장이라고 불리는 LIG 넥스원이 지금 신고가 예, 예. 랠리가 나왔습니다. 호실적으로.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더 가냐? 물론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보면은 현대로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약간 주가 조정보다는 약간 시간차를 두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떤 급락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좀 옆으로 예, 예. 횡보를 하거나 좀 약간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여태껏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행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비중이 30%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조금 더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네. 절반 정도는 지금쯤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네. 절반 15% 정도만 가지고 지금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5%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 난 걸 가지고 방산주 나 수익 냈으니까 또 다른 후속 종목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들을 좀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철순 대표님, 다음 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에 어차피 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들을 별로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종목 중에 일단은 조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잠시 피하시는 게 좀 좋겠다. 실적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받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SK 바이오팜이요. 네, SK 바이오팜이시고요. 네. 현재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작년 9월에 12만 5천 원에 샀다가 네. 계속 떨어져서 또 물타기 한다고 또 사갖고 10만 5천 원 맞췄거든요. 10만 5천 원이요? 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러면 네. 오늘도 또 떨어져갖고 네네네. 지금 비중은 막 20%까지 늘어나는데 네. 평당가는 지금 10만 원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제가 방송을 계속 보는데 10만 5천 원 아래로는 안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바이오주가 괜찮을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 SK 바이오팜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일단은 SK 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지금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기저효과가 좀 있어요. 작년 이제 4분기 때 실적 보셨겠지만 4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DM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이 의약품 쪽으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2주 안에 뭐 언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좀 흔들렸던 건데 제가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묶어서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관세에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비중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사실 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세 부과를 판매처로 좀 옮길 수 있고 원료 의약품이 있고 완제 의약품이 있는데 지금 원료약품을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세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원료약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버티고 있는 거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도 사실 조금 더 적은 편도 있고 캐파 증설에도 아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리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 지금 대신 좀 이제 위탁 생산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 그리고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3반을 잘 버티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일단은 수급적으로 일단 조금 매도세가 지금 강해지는 구간이라서 현금화시키고 차라리 SK바이오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잠깐 옮기시는 것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오늘도 장대양 음봉이 나온 상태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지금 매도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셌거든요. 특히나 지금 기관들은 오늘 오랜만에 20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전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강하니까요. 이럴 때 잠시 소나기를 좀 피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애프터마켓이라든지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잠시 좀 매도를 하셨다가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고 다시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대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 나와주고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때는 투자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가 그때 비중을 크게 실을 시점이니까요. 지금은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때문에 밀리는 종목들은 일단 빼주시고 그 다음에 수급이 다시 재유입됐을 때 그때 매수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잠시 좀 너무나도 아쉽지만 현금화 시키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잠시 옮기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 네,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좀 풀리셔서 기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